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RF택의 영상을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관찰을 조금 하느라고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또 한 주간에 지나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주가의 위치 그리고 회사에도 전화도 한번 해보고 영상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우리의 증시는 조정장세에 들어왔죠. 12월 말부터 연초에는 며칠 동안은 상승했지만 기관 투자가들은 연속 국내 증시에 있어서 매도 일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가게 되면은 멈추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르면 설 전후 그리고 길어도 2월 정도라고 한다면 기관 물량들은 소진되는 상황에 놓일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달라진 국내의 증시 속에서 RF택은 5G 그리고 모바일에 충전기를 납품하는 기업이죠. 그리고 성장 동력으로 보톨리늄 균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적인 내용을 잠시 먼저 들여다보면 2월 3일에 나온 레포트인데요. 올해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의 급성장세를 이룰 것이다. 신한금융투자는 3일 RF택에 대해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그리고 모바일 제품 주력 제조사로 올해 실적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RF택은 모바일 제품, 5G 기지국 장비, 메디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5G 기지국 안테나 모듈 개발을 시작해서 현재로는 RF택이 보유한 기술력은 글로벌 빅3 안에 들고 있습니다. 2019년 고객사의 국내 통신 사양 제품을 처음으로 공급을 했다. 고영민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후발주자임에도 경쟁사 대비 유의미한 비중을 담당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과거 25년 동안 국내 최대 모바일 통신 장비 회사인 단일 고객사로만 부품을 공급 중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가 예상한 올해 2021년 RF택의 매출액은 3,822억 원, 대략 4천억 원에 해당이 되고 영업이익은 295억 원, 3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8%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은 22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필러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5G 장비에 있어서 영업이익을 이렇게 예상한 듯 하지만 결과는 시간이 지나가 봐야 하는 것이고 기대감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연구원은 5G 안테나 모듈은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매출 급성장이 예상이 된다. 앞으로 올해도 그렇고 내년 22년, 23년 지속적으로 급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내 기지국 안테나 모듈 공급 시장은 공급사별로 25에서 30% 또는 50%의 점유율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받습니다. RF택은 보수적으로 25에서 30%를 가정해도 경쟁사 대비 매출 성장률이 가장 가파르다. 안테나 모듈 매출은 지난해 197억 원에서 올해 1093억 원, 5배 정도를 전망을 한다라고 했네요. 고객사와의 관계 그리고 기술력을 감안한다면 50% 점유율을 확보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고객사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충전기 미포함 정책으로 본업
충전기 부분이죠. 둔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또 제 회사와 통화했는데 이번 1월 30일인가요? 갤럭시 S21에는 충전기가 공급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저가 폰이라든지 갤럭시 A 부분에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주담하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충전기로 인해서 RF텍은 투자하지 않았다. 5G 장비는 불쏘시개에 해당하고 저는 균주로 인해서 이 회사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기사에서 1월 달에 부지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데 아주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현재 1월보다 조금 늦어졌는데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1월 4일 날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회사에서 참으로 급한 듯이 진행을 하고 있다. 자신감의 표현이냐. 그러면서 겨울이고 그래서 1월 중에 이렇게 1만 평 규모라고 그랬었죠. 그러한 부분을 이 추운 겨울에 또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활발하게 그러한 뭐라고 하나요? 이게 이렇게 움직임에 이게 제한된 상황에서 조금은 늦어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회사하고 말했고 그러면 2월에는 어느 정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주 흔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만 향후 물량 감소가 나타나도 제품 스펙 상향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매출 둔화를 방어할 전망이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연구원은 5G 투자 재개 기대감 속에서 기지국 안테나 모듈 벤더들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인 반면 유일하게 RF텍의 주가는 부진한 흐름이 지속됐다며 우려로 작용하는 모바일 부품 매출 둔화는 고스펙 제품 출시로 방어가 가능하며 보수적 가정으로도 올해 영업이익 증가는 뚜렷하다. 의심할 여지는 없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가 이익에 증가할 것이냐 3분기까지는 가봐야 되겠고 봄이 되면서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 1월 18일에 미국의 주파수 경매가 마무리되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진행이 됐죠. 87조였던 것 같기도 한데요. 87조 89조 원 정도의 미국의 역대급 주파수 경매가 완료를 됐었죠. 그리고 이 부분이죠. 제가 장기적으로 멀리 바라보는 이유는 바로 RF바이오 이겁니다. 공장 2개동과 관련 부대 시설 등을 수용할 수 있려면 1만 평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다. 이것은 1월 4일자에 회사에서 발표한 기사의 내용이고 이달 중이다라고 한다면 1월 중으로 부지 선정을 마치고 이렇게 부지 1만 평 규모를 부지 선정을 금방 될 수는 없는 상황이고 2월 정도라고 한다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어쨌건 회사에서 발표하는 기사를 기다려보는 상황이겠죠.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대로 이렇게 부지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날짜에 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설계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젤이 작년 10월부터를 중국에 진출해서 오늘자와 어제의 기사를 봐서도 상당하게 중국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젤이 독자적으로 보툴리늄 균주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4개 중에 하나. 반면에 RF바이오는
자연균주로서의 염기서열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역가성 여러 가지가 유의미한 상황을 확보하고 있어서 프리미엄 보툴리늄균에 대한 상업성의 가치를 지금 타진하고 있다 이렇게 들은 적이 있죠. 그래서 주가를 보게 되면 지난해 6월 달에 이렇게 최초 상한가가 나오면서 이때부터 좋은 의미를 보였죠. 현재 작년 9월에 14,000원대를 찍고서 현재 이 상황에서는 300만 주의 12전환 물량도 시장에서 다 전부 소화가 됐고, 현재는 지난 여기 8월부터도 만원 이하, 현재로 최근에서는 10월 말부터는 9,500원, 9,400원 이하에서 하방 경직된 자리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1월 18일에 미국의 주파수 경매도 마쳐졌고요. 마감했고, 이제부터는 장비 수주가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의 폭풍 성장하는 RF텍을 기대하고, 일단은 2월이든 3월이든 간에 부지가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고 설계가 맞춰지고 보툴리늄 균주에 대해서 원활하게 잘 진행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은 기술적으로 봐야 현재 9,600원, 9,500원, 12월 말부터 기관들은 여전히 계속 팔고 있는 상황이죠. 투자 분석을 잠시 한번 들여다볼까요? 연기금은 연일 2천억, 3천억 이상을 거래소에서 팔고 있고, 코스닥 시장도 역시 지속적으로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기관 물량이 어제는 또 1조 7천억인가요? 이 정도도 팔았었고, 그럼에도 40몇 포인트 하락을 한 반면, 이렇게 거래소 외국인이 2천억, 그리고 기관이 2,300억 정도, 특히 금융투자에서 오늘 매수가 들어와 있죠. 어제는 1조 원 이상을 금융투자에서 또 팔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매물에 있어서도 33포인트의 양시장, 코스닥은 2.84%,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이렇게 됐다. 현재 대한민국의 고객 예탁금은 과거와 다른 66조 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정도에 어느 정도 기관 물량이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따스한 봄이 되니까 기업들의 움직임이 좀 제조업 쪽에서 움직임이 빨라지겠죠. 그렇게 해서 RF텍의 기대감을 한층 높여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수급 상황을 들여다보면 RF텍은 현재 외국인도 거의 많이 팔아서 이제는 더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매물이 나오지 않는다 생각을 해요. 62,000주를 샀다라면 조금 더 팔고, 기관들은 금융투자 위주로 어느 정도 들어오고, 보유예수 물량은 12전환 물량, 블록딜 물량은 완전 소화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들의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연일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RF텍의 외국인들은 보통 80만 주, 9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는 50만 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지나치게 매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의 심리를 보기 위해서 분봉도 열어보게 되면 여전히 9,500원대의 주가가 머물러 있던 시기는 대단히 짧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따라서 하방 경직 성장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잠시 수급적으로 이렇게 뒤틀린 상황이어서, 그리고 머무는 시간도 잠시였었고, 이제 저점 매수하고 평단가를 이렇게 낮추신 분들은 기다림으로 이렇게 대응하면 좋을 듯 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주말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